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CU 리포트 프리뷰 시간입니다. CU 리포트 벌써 20회가 넘었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중소기업 CEO님들이 잘 보고 있다. 그 격려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일요일에도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편집해 주시는 우리 분도 역시 또 일요일 날 또 제가 급하게 보내면 또 이걸 편집해 주시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분들의 이걸 좀 이용하시는 우리 멤버분들의 이런 열정들이 저희를 춤추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U 리포트 이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제가 지금 강의만 하고 뭐 글만 쓰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중소기업 CEO들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실제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벌써 한 14개월, 15개월 동안 약 140여 개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고 현재 클리닉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한 20여 개가 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들을 캐치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있죠. 근데 이번 주는 좀 저한테 생각이 많은 주였는데 왜 생각이 많았냐면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좀 뭐 강의가 별로 없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왜 생각이 많았냐면 일단 요번 주에 만나신 대표님들이 다 예전에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종업원 복지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전 대기업 출신이라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이 어떤 걸 괴로워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국내 근로자들, 특히 핵심 근로자들, 그러니까 오래 근속했으면 하는 근로자분들을 사실은 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결혼하고 살게 되면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금리에, 지금 같은 집값에 갑자기 집을 사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준비하거나 목돈에 좀 신용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은 대기업 근로자분들은 신용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신용이 낮다라는 게 객관적인 자기 신용이 낮은 게 아니라 회사 백그라운드가 낮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은 이런 근로자들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법인 돈을 빼서 대여금을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물론 지금 세법상 근로자들이 대여금을 가져간 거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해서 가지게끔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의 운용자금을 이제 좀 이렇게 빼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사실 부딪히기 때문에 뭔가 좀 기준을 좀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지금은 근로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거 앞장에 좀 넣어놨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걱정인 대표님들은 이거 한번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액 융자를. 그래서 최대 125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로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월 259만 원 소득자 이하 소득자였는데 이게 388만 원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근로자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 이벤트상 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금리로 특히 1%대 금리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근로자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을 보증해주는 이 대출을 좀 융자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걸 할 수 있는 거는요, 근로복지 서비스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신용 및 대출 한도가 걱정이신 대표님들은요, 사실 마음속은 그렇죠. 내가 우리 자금에 회사에 좀 여유가 있으면 대여금 해주고 싶은데 두 가지 문제가 걱정일 거예요. 이거 회수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회수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얘가 이걸 대출을 해주는 순간 장기 근속이 보장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거 꼭 법인 돈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걱정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아니면 공동복지기금을 출연을 하세요. 자, 사내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단독으로 이제 복지기금 재단을 출연을 해서 그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서 근로자들에게 뭐 생활 안정이나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제도를 말하고요. 중소기업 혼자서 어렵다면 다른 기업과 함께 공동복지기금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불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정인한테는 대여금을 뭐 돈 빌려줄 때 회사 여유가 있어서 빌려줬는데, 아니 보니까 야 이거 이 친구한테는 여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자기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제도로 해놓고 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복지기금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드려요. 출연자금의 100%, 최대 100%, 그 다음에 최대 5년간 누전 20억, 아니면 매년 10억, 종류에 따라서 출연하는 종류, 누가 출연하는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도 들어가지만 누구 돈도 들어가요? 정부에서 지원도 받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 기업과 제도가 없는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 그러니까 이런 걸 도입 안 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장기 근속 면에서, 특히 그리고 종업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맨날 대출 때문에 어디 알아보고 뭐 전화하고 이러면 사람 미치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권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3월에 사실 하셔야 될 일 중에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전년도 재무제표를 승인을 하고요. 이 재무제표 승인하면서 이제 나온 이익을 가지고서 얘를 배당을 할까 아니면은 뭐 그냥 아직 유보할까, 아직 사내 적립해둘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 한번 저랑 함께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자, 대표이사님이 전년도 급여가 월 1,300이었어요. 그러니까 연 환산하게 되면 약 1억 5,600 정도 되시죠. 그리고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회사 이익이 많이 나서 한 연봉을 5천 정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세무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 컨설팅 한다는 분이 오셔갖고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표님, 급여를 올리시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 이 5천을 배당으로 가져가세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헷갈리죠. 이걸 배당으로 올릴까 아니면 급여로 올릴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CEO 멘토라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가정은 월 1,300만 원을 받고 계신 CEO시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법인 당기순이익 한 8억 정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 자, 현재는 이분은 다른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 적용했습니다. 자, 현재 1억 5,600 정도 연봉이시면 세금이 4,100만 원 정도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5천을 배당으로 100% 가져갔을 경우에 얼마가 되냐면요. 근로소득은 동일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동일한데 5천만 원의 배당소득이 추가가 되니까 실제로 세금은 약 5,8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럼 배당금 5천만 원을 올린 거에 대한 그 세금 부담액이 얼마냐면 1,70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죠. 자, 이거를 배당으로 안 가져가고 어떻게 가져갔냐면 급여로 100%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냥 배당 급여를 올렸어요. 올렸더니 약 2,600만 원 근로소득에 대해서 2억 600만 원 정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세금은 약 토탈해서 6,200 정도 됩니다. 와, 세금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배당 5천만 원 가져간 것보다는 6,200이니까 야, 세금이 한 300 정도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배당 5천 원 가져가시는 게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자의 인건비가 적정한 제도와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라면 얘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럼 비용 처리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인세가 줄겠죠. 법인세가 준 걸 감안하게 되면 실제로는 950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으로 5천만 원 가져갈래? 급여로 5천만 원 가져갈래? 이 세 개를 비교해보면 뭐가 제일 유리하죠? 네, 법인의 비용 처리되는, 급여를 올림으로 해서 법인의 비용 처리되는 금액을 감안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급여를 5천만 원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님들의 개별 컨디션, 법인의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과 그 다음 법인의 순이익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을지는 사실은 직접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컨설팅을 받아보셔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CEO들의 절세를 찾아가는 소득 디자인을 CEO 멘토, 특히 CEO의 소득 디자인 계산 프로그램 활용해서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싱숭생숭한 아주 혼란스러운 이 시기, CEO 리포트와 함께 CEO분들에게, 중소기업 CEO분들에게 좋은 자료들,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이 계속 강소기업이 될 수 있고 백년기업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EO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